기업하면서 알아야 할 R&D 연구개발 정부지원 사업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공고 2번째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4번 항목에 있는 세부 사업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VTOL 자율비행 핵심 기술 및 비행 안전성, 유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을 1번으로 하여 111번 그린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개발 모두 111개의 개발 과제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기업에 맞는 내 아이템에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에는 전담 기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담 기관별로 표가 리스트업 된 게 있습니다. 이 111개를 모두 다 한목에 보기는 어려운 일이라서 전담 기관별로 되어 있는 표를 보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문의처라고 해서 전담 기관별로 각각 사업명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명들이 모두 다 111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번이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또 1번 사업이 바로 이 VTOL 자율비행 핵심 기술 및 비행 안전성, 유용성 시험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명마다 사업부 소관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몇 개의 그 전담 기관 사이트들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잠깐 보면 지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산업기술진흥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강소벤처형 중소기업 육성, 이 부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난 시간에 여기 사이트도 같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다음에 산업기술진흥원도 꽤 많은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기평, 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 관련,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같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또 그 다음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기술평가원, 그 다음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자, IoT 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여기서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자, 근데 우리가 애기평 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과들은 다 달라요. 산업기술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전담 기관인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과학교통 기술진흥원 이 사업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전담기관이 여러 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그 다음에 또 에너지기술평가원 게 또 있네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111개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가서
기술평가관리원인 경우에도 보면은 각 산업부 소관과들이 다 그 사업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직접 전화하셔도 물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부품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시장 지원가, 또 위에 보면은 또 아까 이 자율비행에 대한 건 기계, 로봇, 항공과, 또 우리가 좀 많이들 신청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디자인 산업 기술 개발, 이거는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로봇 산업 기술 개발도 요즘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것도 기계, 로봇, 항공과. 또 많이들 하는 사업들이 뭐 이런 소재 부품 기술 개발, 그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융합 신기술, 2차 전지,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각각 그 소관 그 전담 기관이 있고 또 그 관리하는 과들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111개인데 지금 앞에 거를 보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이 사업별 문의처 이 제목이 곧 앞에 있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한테 해당하는 게 어떤 과제인가를 먼저 좀 제목을 탐색한 뒤에 그 다음에 앞에 번호를 찾아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사업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과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 개요를 봐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맞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신개념 도심용 3차원 교통시장 조기 정착을 위한 민간 항공기 수준의 고안정성 확보 및 도심 내 운용을 위한 고신뢰도 자율비행 기술 개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 개요와 맞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 내용. 이 두 번째 이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은 대학, 기업, 대학, 연구소 다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기업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조건은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보통 중기부 과제는 조금 물론 이제는 그 차등 지원이 있죠. 그 내부 안에는. 그렇지만 그 범위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만약에 5억짜리 과제다 그러면 5억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뭐 좀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과제 특성에 따라서 딱 몇 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과제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그 차등이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내 사업에 맞게끔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 100% 이내의 지원 및 민간 매칭, 그러니까 민간 매칭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규모가 그 43.2억 원인데 이게 신규 과제만 있어요. 보통 과제들은 뭐 3년, 5년 이렇게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중기부 과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2년 과제다 그러면 올해 지원하는 돈은 올해만 지원하는 거예요. 즉 만약 연속 과제가 있다 하면은 작년부터 올라온 과제 플러스 신규 과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2년 과제다 하더라도 올해 선정이 되면은 올해 그 다음에 또 내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되는 돈은 내년 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속 과제가 있다 한다면은 작년에 선정된 과제는 연속 과제인 경우에는 올해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과제만 43.2억 얘기는 작년에 이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 과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처음 신청하는 과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는 거의 대부분이 과제 기획이 있었어요. 과제 기획이.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릴 때 좀 미리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겠다 그러면은 미리 그 작년도에 미리 과제 기획 시청부터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수요조사 또는 뭐 과제 기획 이런 용어로 공고가 나는데 그 수요조사 때 신청을 미리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산자부 과제인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과제 기획을 그 해서 선정이 된 업체가 조금은 많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이미 수요조사를 거쳐서 올라온 과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수요조사 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공고 나서 내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꼭 선정이 안 되진 않습니다. 예. 그 선정되는 확률이 옛날에는 좀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미리 수요조사 과제 기획을 거친 기업보다는 조금 불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과제인 경우에는 이 과제 기획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새로 나온 사업이지만 이미 과제 기획이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도 이게 만약에 1월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걸 공고문을 찾아봐서 아직도 만약에 진행을 하고 있다면 얼른 그 수요조사를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근데 벌써 2월에 공고가 나려면 이미 어쩌면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산자부 사업을 그 검토할 때는 이게 과제기획 과제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공고가 나니까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2, 3월에 접수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는 한 4, 5월이면 끝난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산자부 사업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그 검토할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그 표 같은 데서도 보니까 기획과제라는 게 있어요. 예, 또는 그리고 기획과제가 아닌 과제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의 기획과제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기획과제들이 보통 뭐 12년에서 1월 사이에 그 기획과제를 하고 2월에 공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른바 이제 수요조사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과제를 하고, 그다음에 1월에 공고가 나오고, 10월부터 한 것도 있어요. 이건 9월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일찍 했죠. 이건 10월부터 2월까지 하니까 이런 거는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20년도 자료를 좀 찾아볼 필요도 있죠. 이거는 3월에 공고가 나고, 이런 경우에 1월에 공고요. 기획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수임이 잘 보고 우리가 신청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 산자부 과제는 이 기획 과제가 좀 대부분이다. 기획 과제 없는 것도 있었어요. 또 이런 것도 또는 수요 발굴 및 선정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1월에 이건 2개 과제밖에 없나 봐요. 그다음에 또 이제 품목 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품목 기획.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1개 과제밖에 없네요. 그리고 또 많이들 우리가 아는 게 이 지정 공모 부분. 예. 지정 공모냐 또는 그 품목 지정이냐 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죠. 이 지정 공모는 사실은 작년에 수요조사와 뭐 기획과제를 거쳐서 이미 제목이 공지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아주 공지가 돼서 그 제목과 그 나와 있는 그 스펙 내용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품목 지정인 경우에는 조금 좀 바운더리 뭐라 그러죠? 조금 지정 공모는 딱 그래야 되는 거고 품목 지정은 조금 범위가 좀 넓은 거. 예, 그렇지만 그게 포함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품목 지정이죠. 그래서 지정 공모이면서 품목 지정인 과제도 한 5개 되고 지정 공모만 해야 될 게 한 8개 과제, 또 품목 지정해야 될 게 12개 과제. 그래서 이 두 개 합하면 20개인데 그중에 5개는 지정 공모도 되고 품목 지정도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내가 그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가 이제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과제는 기획 과제고 지정 공모, 품목 지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내용으로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의 기계장비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비 산업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자, 먼저 그 사업 개요는 주력 산업 생산 활동의 기반인 제조 장비 및 산업용 기계와 관련된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치화 도모. 그래서 생산 활동의 기반인 제조 장비와 산업용 기계 및 핵심 기술 개발, 그다음에 실증 지원이라는 부분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 읽었던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 제조 장비 실증, 그다음에 제조 장비 전주기 기술 개발, 그다음 스마트 금융, 제조 데이터 활용, 혁신 기반 기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7번 기계 장비 산업기술 개발 사업이지만 거기에 세부 제목으로 둘, 셋, 넷, 5가지를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을 신청해도 되고 또 제조 장비 실증을 신청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해당하는 이제 이 지원 대상 분야를 읽어보시고 나한테 해당하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부 과제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지원 조건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원 조건은 보면은 과제당 연간 10억 원 내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연간. 그리고 총 개발 기간은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신청하는 사람이 이거 3년 과제를 할 건가, 5년 과제를 할 건가, 이건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단, 제조 장비 실증 사업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단,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10억인데 만약에 3년짜리 과제다 그러면은 30억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잘 보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지원 규모 그래서 보니까 총 규모 중에 제조 생산 시스템은 195억. 아까 10억씩만 한다 그러면은 몇 개 기업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한 20개 기업, 그렇죠? 또는 뭐 그 10억씩 안 주고 뭐 좀 더 적게 준다면 뭐 20개에서 25개 기업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제조 장비 실증은 1년 지원하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 이거는 그래도 신규 계속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신규 계속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는 계속 과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계속 과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하는 기업은 이제 이것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신규로 하는 경우엔 실증은 이제 신규만 있는 거예요. 신규만. 그래서 1년 지원하니까 15개 기업 정도, 15개에서 한 20개 기업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보니까 과제 기획이에요. 과제 기획. 예. 그래서 과제 기획을 언제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과제 기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 공모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고 나보면은 지정 공모로 해서 RFP 같은 게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 RFP에 이제는 또 적합한가 또 거기에 맞게 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12번에 디자인 산업기술 개발 그동안 우리가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신청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디자인 융합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가 만족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이제 고도화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디자인 플러스 디자인과 그다음 기술 개발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디자인 업체가 주관 기관이 돼서 많이들 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보니까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등 기술산업혁신촉진법 그 다음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통 제 주에서 보면은 대부분 그 디자인 그 주관기관이 디자인 업체가 돼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조건 이런 것들이 늘 좀 아무래도 좀 관심 있는 부분이죠. 지원 조건이 과제당 3년에서 5년간 지원해주고 연간 10억 원 내에 그래서 과제별 지원 기간 및 규모는 공고 시 별도 안내. 그래서 또 다시 세부 공고가 나왔을 때 다시 나오겠지만 일단 과제단 3년에서 5년간 지원하고 연간 10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디자인 사업으로는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그래도 금액이 좀 되는 금액이라서 이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디자인 기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기술 디자인 혁신 역량.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 플러스 디자인까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규모는 그래서 계속
과제가 있어요.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과제에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지금 신규 이제 올해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150억, 만약에 10억 정도씩 지원을 한다면은 한 15개에서 20개 기업 정도 지원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제 기획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과제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 기획이 있었던 사업이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1월에 공고가 난다는 거. 그래도 이거는 하여튼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13번 로봇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로봇 분야 첨단 융합 제품, 부품, 원천 기술 및 기반 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이것도 보니까 지원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부 과제를 각각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지원 조건은 과제당 10억, 그리고 총 3년에서 5년, 그리고 단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은 20억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구분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 아랫부분 지원 규모를 보니까 그 내역 사업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내역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신규 사업이 이제는 이거고, 이게 신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 계속,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 사업. 이거는 지금 아까 20억 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20억 내니까 그 한 개 기업만 선정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 1월에 공고가 됩니다. 이번엔 21번 소재 부품 글로벌 투자 연계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 분야가 13대 혁신 성장 동력 관련 소재 부품 유관 분야.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13대 혁신 성장 동력이 뭐냐, 또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밑에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해당이 되나 이제 보고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은 소재 부품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참여 기간은 제한이 없음. 그래서 이럴 때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주관기관이 가로 열고 참여기간 꼭 써있었, 참여기업계 써있었어요. 보통 주관기관이 학교나 출연연이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꼭 기업이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할 때는 이렇게 주관기관은 소재 부품 중소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단 주관기관은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그 제휴가 이루어진 기업으로, 즉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그런 쪽에 기술개발 사업이다 보니 또 이런 단서가 붙는 거죠. 지원 조건은 과제당 6억. 과제당 6억. 근데 1차 연도는 2.5억. 그리고 총 개발 기간은 3년 이내. 그리고 1차 연도는 5개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그 협약이 이제 8월에 이루어지니까 1차 연도는 몇 개월밖에 진행을 못해요. 이제 5개월밖에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1차 연도는 2.5억만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연간, 그 다음에 2차 연도부터는 이제 6억씩 지원이 되는 거죠. 언제만? 1차 연도만 8월에 협약을 하기 때문에 5개월밖에 진행을 못해서 1차 연도만 2.5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모두 3년을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거는 과제 기획이 자유공모더라 하는 거죠. 자유공모.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유공모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되는 신청을 하시면 되죠. 다음 한 가지 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20분이 초과되어 이거는 다음 설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 4번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과제기획, 품목지정, 지정공모, 자유공모 등 용어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2번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을 2020년도 사업 공고와 함께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